교재는 281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세는 내일 끝날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일 끝나요. 그리고 내일 아마 실기를 조금 할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일 아마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켜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나가는 거예요? 실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 나가면 그날부터는 뭐 이론을 풀든 뭐 풀든 컴퓨터는 무조건 켜놓으세요. 뭐 참고하시고.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질적 특성, 신뢰성하고 뭐야?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주석.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1년 안에 유동, 1년 넘어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저하고 뭐야? 재고.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다음에 됐고 당좌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유가증권의 지분하고 채무, 지분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어음 할인하거나 매각 거래됐을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음. 매입 채무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그 다음에 못 받는 돈,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언제 쓴다고요? 매출 채권에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뭐 나왔을 때, 받으러음 나왔을 때,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다음에 팔려고 하는 자산,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고팔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예요. 몇 개냐, 얼마냐.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 계속 기록법, 실지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단가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선출. 나중에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 더하면 이동평균법. 실지 적용하면은요 총평균법.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인데, 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은 이론 문제에 나옵니다. 우리 분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또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분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 외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합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 저가법. 어디서 처리한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투자자산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무슨 부동산? 투자부동산. 어저께 분기할 때 잠깐 나왔었죠? 네. 근데 이거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잘 안 내요. 투자부동산이. 그래서 어떨 때 투자부동산 쓰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 그래서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쪽지 시험 볼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계속 하다가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걔네 체크했다가 또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음에도 또 기억이 날 거니까. 그래서 안 나는 거 체크해 놨다가 또 외우시고. 이걸 계속 하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쪽지 시험 볼 때만 외워. 그러면 12월 달에 한번 또 보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시험 자주 보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쪽 파트랑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로또도 열심히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로또 얘기하죠. 전 열심히 사요. 일주일에 5,000원씩 무조건. 안 돼서 그러지. 4등 되신 분도 부럽습니다. 4등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전 5등만 몇 번 돼봤어요. 내가 지금 10년 가까이 샀는데 5등도 많이 안 돼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요행으로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팔자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투자를 내가 노력을 해야 쫓아오는 건 있는데 그냥 주는 건 없더라고요.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에 뭐야? 합분의 자녀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 상가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다음에 어저께 이거 분계 풀 때 나왔었는데요. 가끔씩 적어 드릴 건데, 그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뭐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야산 처리인데, 자본적 지출은 결론은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어저께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 근데 수선비나 뭐 쓴다고요? 차량 유지비. 둘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 할 때 직접법 쓰고,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법이야?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야? 관리비. 다음에 됐고 부채 가야 되는구나.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우리 유동부채는 요거 잘 봐두세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유동 나오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 나오면은요 1년 넘는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길었던 게 짧아질 때.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 우리가 외웠었던 게 사채 발행, 사채 상각,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뭐 한다고요? 상각.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하고 확정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무슨 순서야? 처리 순서.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이익잉여금은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이익준비금 정의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결손금 처리 순서 임의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가액의 파트. 원가액 몇 요소요? 요것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 이익.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내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순매입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내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매출총 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우리 좀 전까지 외운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누구 보여주는 거? 네, 외부정보 이용자. 남 보여주는 거. 원가회계는요? 내부. 네, 내부정보 이용자에게 뭐요? 정보 제공.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3가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추적 가능성, 직접비, 간접비.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다. 총고정비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증가 감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 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원가. 왜냐하면 변동도 있고 뭐도 있다? 고정도 있다. 그래서 무슨 요금? 기본요금. 준 고정비 무슨 구간? 일정 구간. 다음에 됐고, 일정 구간도 됐고, 이거구나.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여기까지였죠?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내일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앞뒤를 한 번만 바꿀 거예요. 딱 한 번만. 왜냐면은 그래도 주말에 양 많은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만 오늘 이따 끝날 때쯤 내일 외울 거 알려드릴 건데 그것만 앞뒤를 한번 좀 바꿀게요. 참고하시고. 교재는 몇 페이지요? 281페이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과세의 뜻이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과세거래는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재화의 공급, 용액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뭐의 공급이요? 재화의 공급.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과세거래 몇 가지요? 3가지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재화의 공급인데 우리 재화의 뜻이 뭐예요? 재화. 초반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뭐라 그래요?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라 그랬어요. 뭐요? 가치. 가치 앤드 뭐예요? 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와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유채물, 무채물 박스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당구장 표시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거래에서는 면세가 된다. 그리고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요게 나와요 가끔씩.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옷을 샀는데 옷값이 10,000원이래. 그러면 10,000원만 주죠. 맞죠? 근데 만약에 화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10,000원 달라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11,000원 줘야 돼요. 근데 돈의 부가세는 안 붙습니다. 그 대신 옷 가격에 뭐가 붙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 있는 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282페이지예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282페이지 위에 보시면 재화공급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로에 보시면 무슨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주공급. 여기 중요합니다. 간주. 그래서 간주하고 똑같은 말을 의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간주공급, 의제공급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의제의 뜻은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의자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침대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뭘로 본다? 침대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 관련된 데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를 뭐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진짜 공급이다, 가짜 공급이다, 가짜 공급이다. 그렇지만 세금은 냅시다. 이게 무슨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지역.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자가 공급 있죠. 무슨 공급이요? 자가 공급. 자가의 뜻이 뭐예요? 예, 자기 거를 내가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지만 저 핵교 댕길 때는 집이 자가냐 타가냐 전세냐 이거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니네 집이 아파트냐 빌라냐 아버님 차 마크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어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서 했다가 뒤집어졌잖아요. 애한테 써오라고 보낸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거 써서 가지고 오라고. 근데 거기에 아파트 사냐 전세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차가 뭐냐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진짜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은 줄 세우는 거 좋아해서 저도 참고로 빌라 전세 삽니다. 빌라 전세 사는데 솔직히 계속 고민 중인 게 아파트로 가긴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딸내미가 계속 노래를 부르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우리 아파트 언제 가요?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걸 내가 돈이 없는데. 근데 영끌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출 왕창 땡기면 갈 수 있을 여력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간장에 밥만 비벼 먹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대출금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솔직히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내 집은 아니지만 남의 집에 살더라도, 저는 약간 그 마인드라. 그러니까 이런 걸 수업하다 보니까 빚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이 돈 못 벌어요. 빚과 관련돼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많아요. 부채 관련돼서. 근데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은 근데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쫄딱 망하는 사람이 솔직히 더 많긴 하지만 돈 버시는 분들은 과감해요. 이거야 그러면 뒤 안 보고 그냥 던져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많지만 그래서 저 같은 안전주의자들은 돈 못 벌어요. 그래갖고 참 그게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자가 그러면은 내가 쓴 건데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 사업에 쓴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뭐야? 승용차.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자가라는 게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면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건을 샀어요. 과세로. 뭘로 샀다고요? 과세로. 근데 이 과세로 산 물건을 어디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면세에다가. 그 내용이에요. 거기 면세 사업의 전용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 보세요. 이 간주 공급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납부세.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아마 앞으로 제가 꽤 많이 쓸 거예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매출이 많아야 돼요? 매입이 많아야 돼요? 매출이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왜요? 물건을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근데 팔 때는 세금이 안 생겨요. 왜냐면 과세라 그랬어요? 면세라 그랬어요? 면세.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런 걸 인정해주면은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법 만들면 어떻게 악용할까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간주 공급이 생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걸 막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해도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가 공급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어디에 써버리는 거예요? 면세. 근데 이거는 왜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빼줬잖아. 그러면 뭐예요? 내 빼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네, 그래서 빼줬으니까 열심히 물건 팔아서 뭐해라? 내라. 이게 간주 공급의 그 큰 뭐라 그래야 되나? 큰 테두리?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뜻은 1000cc 넘는 차량이에요. 우리 1000cc까지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라 그래요. 그래서 경차가 아닌 차들. 승용차예요, 승용차. 그래서 그 뭐 레이.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볼 수 없는 저 2주 전에 봤는데 티코, 마티즈. 이런 차들을 뭐라 그래요? 경차라고 합니다. 모닝 같은 거. 그런 작은 차들은 개별 소비세라는 걸 안 내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물건에만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1000cc가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돼요? 개별 소비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거를 팔아요. 타이어. 뭐 판다고요? 타이어. 근데 사장님이 열심히 운행을 하시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직원들이 사장님 거 타이어 바꾸고 사장님한테 가서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래. 그럼 잘립니다. 맞잖아요. 사장님 거 바꾸고 직원들이 가갖고 사장님한테 뭐 달라 그래요? 돈 내세요. 그러면 잘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본인이 사장이십니다. 타이어 회사에 내가 사장이에요. 네. 내 차가 팡크가 났어요. 내 차 갈았어요. 돈 낼 거예요? 원래 내야 되는 아, 원래는 없는 거예요. 네, 원래 말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본인이 슈퍼 하세요. 과자 까먹죠? 돈 낼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네, 그 개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회계라는 게 이제 공부다 보니까 이렇게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회계는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야. 근데 내 차 고쳤는데 직원들이 와갖고 돈 내놓으래.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싫어해야 돼요. 법에선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땅덩어리가 어떻죠? 좁죠. 기름도 안 나. 근데 뭐는 많아요? 차는 많아. 근데 원래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국가에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차를 사면 문제가 뭐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 특히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주차 전쟁이잖아요. 네, 돈 안 내고 주차하려고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은 돌아다녀야 돼요.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 맞잖아요. 번화가 가보면 부평 같은 데 골목 들어가서 차 대보려고 그러보세요. 없어요, 차 댈 데가. 조금만 늦게 가면. 이제 그만큼 땅덩어리도 좁고 기름도 안 나고. 근데 자동차 대수는 어때요?
많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돼서는 좀 법이 국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 뭔가를 썼네. 근데 돈 안 받았네. 그러면은 그것도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려고 할 거예요? 안 내려고 할 거예요? 안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뜻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지점 간의 거래. 우리 본점 있죠? 우리 지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 내 거야, 만약에. 다 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점에서 지점에다가 물건 넘기면서 원래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지점이라던가 대리점이라던가 이쪽으로 넘길 때 이 붙여서 넘길까요? 원가로 줄까요? 왜 그러십니까 또?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러십니까?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식당을 내가 만약에 식당 관련된 프랜차이즈예요. 그리고 뭐 식당이 만약에 5군데가 있어. 그럼 5군데한테 그 뭐냐 재료 줄 때 원가로 줘요? 나갔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망합니다.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장사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백종원 씨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뭐예요? 재료 팔아서. 안 그러면 망해요. 직원들 뭘로 월급 줄 건데요? 절대 사업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 마인드로 사업하시면 저기 뭐냐 직원들하고 거래처만 좋고요. 제가 봤을 때 혼자 낑낑대다가 망합니다.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쪽은 괜찮아요. 저기 뭐냐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는 괜찮은데 영리 단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성향인데 그렇게 사업하면 망해요. 그래서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 지점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에다 물건 넘길 때 뭐 붙여요? 이익 붙여요. 왜냐면 공짜로 주면은 우리 회사는 뭐 하니까? 망하니까.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계속 메뉴 만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가예요. 어떤 사람이 글 잘 썼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사업가다. 그래서 골목 식당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자존심 세신 분들 있잖아요. 내 음식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난 백종원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드물죠. 근데 백종원 씨가 하는 거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도 음식을 잘한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자격증 하나인가 밖에 없을걸요? 요리 관련된 자격증? 하나밖에 없다 그랬나? 아예 없다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백종원 그러면 요리 전문가로 보는데 요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사업가예요.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길 때 이익을 원래 붙여서 넘겨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원가로 줄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니야. 너 그 원가로 준 거 못 믿겠어. 왜냐면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가 원가로 줬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왜냐면 네 망해. 그래서 요거는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기 주변 사람만 좋은 마인드니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 같은 마인드가 사업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죽어나서 그러지. 그 대신 제 장담하는데 내가 사업은 안 할 거지만 내가 사업하면 저기 직원도 죽어날 거예요. 네, 장담하는데 사업은 안 되진 않을 거야. 만약에 한다면은. 근데 직원들이 죽어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일하면 나 맞추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하나 만들어 와봐 그러면 거기에 순서도까지 다 써갖고 와야 돼요. 촬영해갖고 사진까지 다 붙여갖고 와야 돼. 원래 제대로 스타일은. 근데 제 성향을 내가 아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서류 만들 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양을 줄일까.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야. 근데 몇몇 분들은 꼭 서류 만들 때 그 쓸데없는 거에 집착해요. 뭐 글씨 폰트가 몇 포인트고 글씨가 뭐 고딕체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되지.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테두리만 중요하대. 그러니까 막 그림도 막 이쁘게 넣고 근데 읽어보면은 뭐가 없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일 잘한대. 잘하긴 하죠. 외적으로만. 내적으로 잘해야지.
저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왜냐면 약간 성향이 저희 와이프하고 비슷하세요. 저희 와이프도 성향이 세계평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돼. 약간 이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거야. 남이 잘 살면 뭐해? 나한테 아무 소용 없어. 이건희 회장이 돈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가 보다. 왜요? 나한테 아무거 없어. 네. 우리 처남이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면 뭐해? 나 혜택 받는 거라고는 어쩌다 한 1년에 한두 번 놀러 갈 때 그 콘도 빌려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 돈도 내가 낸다고요. 그냥 이름만 이제 처남 이름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약간 성향들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팔아요. 뭐 판다고요? 컴퓨터. 근데 친척애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 그럼 걔한테 컴퓨터 한 대 줄 수도 있죠. 맞죠? 응.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한 분이 전 안 줄 건데요. 이거 알았다고. 안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고. 그 만약에 줬어. 그러면은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는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너 공짜로 줬어도 판 거다. 그리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공짜로 준 거 괜찮대. 그러면 어느 바보가 국가한테 나 이거 돈 받고 팔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겠어요. 맞죠? 일부는 뭐 할 거예요? 숨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 나오면은 공짜로 줬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 네 말 못 믿겠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283페이지 위에 보시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이 직원이에요. 1인당 한 명당 연간 얼마요? 10만원 이하.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회사에 물건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가 20으로 썼네요. 컴퓨터 관련된 회사야. 그러면 직원들한테 줘도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생일이 되면은 우리 회사에는 컴퓨터를 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은 얼마 이하짜리를 줘야 돼요? 10만 원짜리 이하. 근데 꼭 뭐 그걸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물을 사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마보단 작아야 돼요? 10만 원보단. 꼭 참고하시고. 3번 사업상 증여. 이게 뭐냐면 증여의 뜻이 어저께 뭐라 그랬죠? 네, 살아계실 때 돈을 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증여. 그래서 사업상 증여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예요. 컴퓨터 파는 회사라 그랬죠, 우리 회사가. 근데 거래처에서 내년에 컴퓨터를 100대를 바꿀 예정이야. 그래서 미리 내가 알고 거래처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쓱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회사 잘 봐달라고. 일명 뭐요? 뇌물. 그런 거 인정을 안 하겠다. 왜냐면 이거 인정해줘 버리면은 뇌물 싸움 돼 버리잖아요. 솔직히 그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에서 없어져야 될 개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어저께 한번 써드렸었는데 직원위에서 쓰는 건 뭐라 그랬죠? 복리후생비. 거래처위에서 쓰는 거? 그 접대비가 없어져야 돼요. 이 접대비 때문에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50억짜리야. 얼마짜리야? 50억짜리. 이거 수주하려고 만약에 접대비로 1억을 썼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50억짜리가 아니에요. 5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들인 만큼 뭐 해야 되니까요?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판으로 짓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엉망으로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접대를 안 하면 또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곳에는 상무님이 계시잖아요. 꼭. 뭔 상무요?
술상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술상무라는 직업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맨날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접대하러. 예, 우리 회사 좀 뭐 해달라고요? 잘 봐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의 남편도 술상무였어요. 이혼은 했지만. 난 이혼할 것 같았어. 왜냐면 만나는 장소가 별로였어. 골프 치다 만났대. 골프 치다 만나갖고 뭐 이렇게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다 이혼했잖아요. 그 남편 직업이 술상무였대요. 그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좀 티격태격 많이 했다라고. 그 예전 그 어쨌든 연예인 그 그룹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혼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한 꽤 오래됐어요. 한 3, 4년?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돼요. 뭐는 되냐면 거기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보시면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뭐 하는 거요? 광고 선점을 주는 거. 대표적인 게 화장품 가게의 샘플. 화장품 가게 샘플은 세금 안 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샘플을 많이 주고 많이 파는 게 좋을까요? 샘플을 조금 주고 적게 파는 게 좋을까요? 샘플 많이 주고 많이 파는 게 좋죠. 왜냐면 샘플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래 샘플은 그냥 줘. 그 대신 본품 뭐해? 많이 팔아. 그래서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우리가 조금은 양보할게. 그 대신 너는 비싼 거 많이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구예요. 폐업 왜예요? 장사 안 돼서. 그러면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은 것도 세금 내셔야 돼요. 안 팔았지만. 근데 이거는 왜 내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문구가 없으면은요, 저도 여기서 수업 안 해요. 물건 갖다 팔지. 어떻게 파는 거냐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요? 매입세액. 일단 물건을 사요. 매입세액 뭐예요? 빼요. 환급 받아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뭐 하냐면 폐업시켜버려요. 폐업시키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리고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뭐를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너 망했지만 그 물건 세금은 내. 너 이거 나중에 싸게라도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그래야 공정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누구는 사업하니까 세금 내고 누구는 사업 안 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불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폐업 시의 잔존재화는 그 폐업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국가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합법적으로 파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 사러 간혹가다 동대문이나 뭐 남대문이나 이런 데 가죠. 그럼 거기에서는 뭐를 사랑해요? 파시는 분들이 뭘로 달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래요. 왜요? 세금 덜 내려고. 현금 달라고 하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만 원짜리 팔고 7,000원으로 매출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3,000원만큼 내가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참고로 남대문,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워낙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잘 팔릴 때에는 우리나라 최고 세율에 다 걸릴걸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지금 42%인데. 그럼 만 원짜리 팔면은 간단하게 4,000원은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 원 팔아서 4,000원 세금 내고 싶어요? 만 원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고 싶어요? 덜 내고 싶죠. 그래서 처음에 12,000원 불렀다가 이 사람이 조금 싸게 해주면 살 것 같아. 그럼 만 원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현찰로 하시면 얼마 해주겠다? 만 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현금 영수증 끊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뭐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탈세예요. 탈세가 별거 없어요. 세금을 탈로 하는 게 탈세인데. 그래서 사업도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돈 많이 번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식당들 힘들어요. 가장 힘든 이유가 장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요즘 식당 가면 거의 99% 뭘로 긁어요? 카드로 긁어요. 그럼 그 매출액 다 잡혀요. 매출액 다 잡히니까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다 현찰박치기잖아요. 그래 3,000만 원어치 팔고 2,000만 원어치 팔았대. 라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엔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 현금으로만 파네?
그러면 이제 카드라는 걸 만들어 갖고 카드를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근로자들한테, 저 같은 이제 근로자들한테 카드 쓰면은 연말정산할 때 뭐 해줄게? 빼줄게. 소득공제 해줄게. 이게 왜 생겼냐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국가도 바보 아니잖아요. 100% 탈세하고 있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심증만 있지. 그러니까 그 물증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 친구가 신용카드 공제 나왔을 때쯤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이 아니고 식당? 욕 엄청 했어요. 자기 식당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든다고. 그리고 이 신용카드가 어느 정도 안착된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으로도 신고는 하지만 못 믿겠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로자야, 현금으로 쓰면 뭐 좀 받아봐. 현금 영수증 받아봐. 그럼 뭐 빼줄게? 세금 빼줄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개인적 공급을 추적할 수 있나요? 개인적 공급이 실질적으로 추적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물건 산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는 모르죠. 예, 그건 모르지만은 물건을 산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개 샀대. 근데 판 거대로 하면은 원래 20개가 남아야 되는데 창고 가봤더니 15개가 있어. 그럼 몇 개가 비죠? 5개가 비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는 거지. 이거는 불가능해요. 누구 줬냐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추적하기는 쉽지 않죠. 예, 왜냐면 그건 솔직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적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100개 사서 80개 팔았대. 그러면 원래 몇 개 있어야 돼요, 창고에? 20개 있어야 되죠. 근데 창고 가서 봤더니 15개 있어. 그럼 5개가 없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추적하는 거죠. 그걸 국가가 모든 회사한테 단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가보시면 저도 몇 번 겪었었는데, 창고 가서 개수를 세보면 안 맞아요, 재고랑. 네, 진짜 안 맞아요. 그러면은 장부에는 있는데 창고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창고에는 있는데 장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 모든 중소기업이 데이터나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맥스 값이 아니라 민 값이에요. 최소 인원만 있어요. 대부분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굴러갈 정도로의 직원만 뽑고, 더 필요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알바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인력사무실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던가 일당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거의 다? 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제조회사들은 거의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쉽진 않죠. 취업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뭐만 많냐면 힘든 거,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일명 3D 업종은 많아요. 근데 요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청소회사 가갖고 청소 열심히 해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나같이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내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뭐라도. 그래서 요즘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외모도 하나의 뭐예요?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저 딱 한 번 가봤는데, 압구정동. 살면서 딱 한 번 가봤어요. 밥 먹으러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 노래 제목도 있어요. 압구정동 5번 출구인가? 있어요, 노래 제목에. 네. 그 출구로 나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저기 끝에부터, 내가 보이는 끝에부터 내 눈에 보이는 저기 끝에까지 다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진짜로. 거기에서 나오시는 여자분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얼굴에 쓰고 계신 건 거의 일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못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 그 다음에 마스크. 코로나 10몇 년 전인데 그거 두 개가 기본이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수술 알아보러 갔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케이스들이라.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게 99.9%가 성형외과예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즘엔 성형도 하나의 뭐예요? 경쟁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옛말에 있잖아요. 사람 몸에 뭐 되는 거 아니라고요? 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저도 여기 목에 사마귀가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했으니까 오만이 말로는 이거 5만 원이면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몸에 손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아 진짜 이거 5만 원이면 돼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친조카도 그렇고 어렸을 때 휴지 갖고 와요. 똥 닦아준다고. 여기가 까마거든요. 그럼 와갖고 이제 닦아요. 아빠 똥 닦아준다고. 큰아빠 똥 닦아준다고. 근데 다행히도 안 보이는 데라 옷 입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얼굴이었으면 했을 건데 그냥 목이니까 한 5만 원 전후면은 다 자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4개 외우셔야 돼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재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거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안 외우고 좀 줄여서 외울 거예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 양도.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는 뭐 보지 않는 것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금 안 내는 거. 뭐 안 내는 거요? 세금 안 내는 거.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물납. 그래서 물납의 뜻이 뭐예요? 물납. 물납의 뜻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뭘로 납부한다고요? 물건. 원래 우리 세금은 현납이에요. 뭐라고요? 현납.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들도 존재는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기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상속을 200억을 해주셨어. 만약에 근데 다 건물이야. 난 돈은 없어. 그러면은 건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야 되는 세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돈 없다 그러니까 미술품 뜯어가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왔잖아요. 그게 무슨 납이에요? 물납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물건으로 냈어. 거기에다가 세금을 또 때려버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된다. 물건으로 낼 때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저도 들은 얘기라 100%는 아닌데 아마 그쪽 관련된 전문가 분이시니까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혹시 내가 땅을 물려받았어. 돈이 없어. 땅으로는 물납하지 말래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건 그 땅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국가한테 얘기를 하면 국가가 거기에서 찍는데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너네 여기 갖고 가. 이게 아니고 국가가 노다지를 찍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도로에서 가까운 땅이라던가 그런 노다지 땅을 찍어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토지로 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빨리 토지를 일부 팔아서 내거나 아니면 다른 돈을 만들어서 내는 게 낫지 땅으로 물납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 땅의 값어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담보.
담보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담보가 이거예요. 예. 이 주택담보대출이 뭐예요? 돈 빌려줘. 내가 돈 안 갚으면 이 집 팔아서 갚을게.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하고 관련 없으니까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요거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저거 빨간 딱지. 우리 딱지 붙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빨간 딱지. 그러면 빨간 딱지 붙으면 행복할까요? 짜증 날까요? 짜증 나겠죠. 근데 짜증 나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러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야죠. 세금 내라고 한 분을. 맞죠?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강제예요. 강제로 넘어갔을 때에 그때는 세금을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강제로 팔려서 열받아 죽겠는데 와갖고 세금 10% 더 내래. 그럼 죽이네 살리네 한번 해야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 양도.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런 분들 나타납니다. 이거 팔아. 내가 얼마 주고 살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유튜브 있죠. 유튜브 계정도 사고 판대요. 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튜브 계정 사는 사람들 쫄딱 망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거랑 틀려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기만 당하지. 사기꾼들이 사는 거예요, 주로. 사기치려고. 그래갖고 사고 판단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판 사람도 있겠죠. 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팔았어. 네,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누구요? 사업자. 그러면 나는 사업을 팔아버리면 이제부터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28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